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손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2월 7일 금요일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네,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요. 바로 제가 진행할게요. 아이고, 3745님, 네, 반가워요. 네, 칼리파님 반갑습니다. 샤키님, 스님, 광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KFC에서 이걸 먹었거든요. 이거 세트를요. 네,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무슨 그냥 세트가 아니라 무슨 세트하고 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보면은 에그타워 버거 박스. 어, 에그타워 버거 박스. 이 감자칩은 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에, 치킨 먹고 에그타르트 먹고 햄버거 먹으니까 너무 배불러가지고 마지막 햄버거 그 빵 조금 남겼어요. 빵만. 빵 조금 한 4분의 1 정도. 너무 배불러가지고. 이천 안전맨님 안녕하세요. 이천님이 그 시나브로님 맞죠? 제가 이천님한테 그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시나브로에서 그 닉네임에서 이천 안전맨으로 바꾸신 거죠? 내가 이걸 왜 그러냐면은 어 그 카페에 시나브로 그걸로 가입을 전에 하셨었는데 그게 해킹 당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이거 겸손투자클럽 카페에 방금 스팸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시나브로 MF라는 그 닉네임으로 가입을 하신 걸로 여기 글을 누가 해킹해가지고 그 스팸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 강퇴시켰어요. 네. 그 해킹 당하셨어요, 그거. 이천 안전맨님이 여기 검색하면 나오나? 글 안 적으셨죠? 어.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이버 해킹 당하셨습니다. 카페 그 네이버 아이디를 비번을 바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시 뭐 가입이 안 돼 있다면 다시 가입하세요. 보통 비밀번호를 영문 숫자로만 끝나면 안 되고 뒤에 특수 문자도 넣어야 돼요. 네. 방금 올라왔었어요. 방금 한 제가 확인한 거는 10분 전. 방송 딱 시작하기 전. 카페 딱 잠깐 들렸는데 딱 있더라고. 야, 이 서응이라는 종목이 와, 이거 실적으로 엄청나게 잘 가네요. 그렇죠. 이용 제한 걸려 있죠. 이천님이 유튜브 댓글 막 달아주시고 그러신 것 같던데. 좋아요 막 눌러주시고. 와, 서흥의 실적이, 야, 좋네요. 실적이, 야, 좋습니다. 실적이 좋으니까, 실적 좋은 종목들은, 이게 이렇게 꺾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쫙 밀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게
돌려 세우거든요. 실적이 좋으면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엄청난 건데, 대세 상승 이후에 대세 하락이 진행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지만, 각도가 이때는 몰라요. 여기까지 떨어질지, 여기까지 떨어질지, 여기까지 떨어질지, 여기까지 떨어질지, 또는 앞으로 여기까지 다시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거는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떤 것을 확인을 하냐면은 딱 한 가지요. 기업의 실적만 확인하면 됩니다. 기업의 실적과 재무만 딱 보면, 아, 이 기업은 결국에는 돌아서겠다. 그러면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배열에서 살 수 있죠. 경선 이제 기업이 실적이 좋은데 역배열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저는 이런 주식들을 좋아하죠. 이런 역배열 주식들을. 그리고 추세를 돌려 세워버리면, 네, 매수 들어가서, 자, 추가 매수 주식 모아가면서 추세 돌리면, 네, 평균 단가가 대략적으로 여기로 되겠죠. 이렇게 3만원 전후. 그럼 이게 수익을 창출해 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데서. 그렇게 해야지 30%, 50%, 100%씩 그 이상씩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 회사 이름만 들으면 왠지 친근감이 관망님이 주식이, 그러니까 실적과 재무만 좋다면, 앞으로의 성장성 펀더멘탈이 확실하다면, 주가가 좀 6개월간 이렇게 떨어진 거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6개월 이상 1년 동안 이렇게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막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는 올라옵니다. 왜냐면 그 회사의 펀더멘탈이 확고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는 자기 위치로 찾아가요. 그 이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광망님은 아마 우리 그 공무원들이 몇 세 은퇴죠? 보통 60, 올해 가면은 60 한 2세 정도 되죠. 공무원들이 대부분. 그때까지만 이렇게 버틴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잘. 제가 볼 때는 광망님은 저랑 같이 한 60 후반, 60, 70까지는 같이 저랑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농담 안 하고. 광망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70까지는 하셔야 될 것 같아. 아, 진짜 농담 안 하고. 진짜로. 우리 회원분 중에, 그러니까 72살이 있잖아요. 72세. 최고령자 72세. 진짜 그분처럼 하셔야 돼. 아,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죽을 때까지 주식하려고? 광망님보다는 제가 더 오래 살잖아요. 광망님은 복 받으신 거 아닙니까? 호랭이님 안녕하십니까? 42세 유부남님 반갑습니다. 핑퐁님 오늘도 오셨네요. 네, 반가워요. 구경님 안녕하십니까? 구경님이 애가 셋이라 그랬나? 누가 애가 셋이라? 애가 셋인 분들이 은근 많으시더라고요. 그건 모르는 거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요? 아, 야, 이거 몸 조심해야 되겠네, 이거. 저는 오래 살 건데, 저는 한 150세 이상 살 겁니다. 일단, 최하 150세. 저는 최하가 150세. 한 180세까지는 찍어야 되지 않을까? 180세. 지구에서 최고령자로 한번 남고 싶습니다. 맨정신으로. 주식 막 150년 했다고 막 나와야 되지. 150년 했다고. 워렌 버핏이 70년 넘게 했죠. 저는 주식을 150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 구경님 하나예요? 하나면 괜찮죠. 하나면. 애 한 명 키우면. 심리치료 받으러 왔습니다. 아이고, 호랭이님. 아이고, 네. 오늘도 치료 받으셔야죠. 물리치료 딱 받고, 심리치료 받으시고. 우리 호랭이님도 올해는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기업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 이따 사람들이 뭐 오면은 더 들어오시면은 제가 말씀을 뭐 더 또 이렇게 드릴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워렌 버핏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워렌 버핏한테 워렌 버핏에게 35년 전에 100만 원을 맡겼다면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35년 전에 100만 원을 맡겼다면 35년 전 100만 원을 맡겼다면 지금은 약 180억 이상. 그러니까 180억 이상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그 워렌 버핏 수익률 그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러면 우리가 35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985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985년 전 1985년도 이때 100만 원의 가치가 현재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광망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광망님, 구경님, 좀 그래도 나이 한 40대이신 분들이 답변을 해주셔야지. 얼마 정도 되실 거라고 봅니까? 1985년에 100만 원이 지금의 얼마?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돼. 500? 500?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500 전후로 될 겁니다. 500 전후로. 그때 80년대 당시에 공무원들의 월급이 한 달 월급이 보통 한 10만 원대였잖아요. 그렇죠. 10만 원대. 한 달 월급이.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1980년대.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한 500에서 많게는 한 1000만 원 정도. 뭐 2000도 될 수 있지만 물론 2000까지는 좀 그렇고 한 500만 원에서 아주 많게는 한 1000. 제가 전 제빵기사 월급이 130이었어요. 아, 그래요? 저 때 당시에? 저 때 당시에 월급이 130만 원이면은 하긴 80년대 빵 햄버거가 엄청 비쌌죠. 맞아, 내 기억으로도 그래. 햄버거가 엄청 비쌌어 그때 당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보수적인 그런 방식을 접근했을 때 지금의 1,000만 원을 가지고 해도 우리가 앞으로 그렇죠. 180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35년 동안. 워렌 버핏이니까 가능하다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투자자들,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뭐 그의 파트너 찰리 먼거라든지 그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 뭐 앙드레 코스톨라니,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뭐 하워드 막스, 레이 달리오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그런 어떤 장기 투자자들의 그런 사람들이 은근 많아요. 주식을 20년 이상 가지고 가신 분들. 주식을 20년 이상 가지고 가면 한 달, 두 달, 1년, 2년에 이거의 시세 차익에 10%, 20% 떨어지고 10%, 20% 올라가고 30% 올라가고 30% 떨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라는 겁니다. 복리의 마법. 복리의 마법.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 항상 얘기하는 게 투자 금액이 많다고 부자가 되는 게 더 빨라지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어떠한 소비 습관이 있는지, 어떠한 목표가, 정확한 목표가 있는지, 미래에 나에게 어떠한 선물을 지금 주고 있는지, 20년 뒤에 나에 대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어떤 거? 주식을 미래에 나한테 선물로 주는 겁니다. 루이비통, 샤넬, 어떤 자동차, 벤츠, BMW, 아우디 이런 거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한테 선물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나한테 선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이렇게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는 천천히 되는 거예요. 나무를 심었는데 한 달, 두 달 뒤에 쭉쭉쭉쭉 자라나지 않습니다. 보통은 어떤 거 사야 될까요? 지금 주식을 무엇을 사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잘못된 거죠. 이러한 상황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파벳님 어서오세요. 네, 비로그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에다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내가 15개 종목을 하겠다. 예를 들어 나는 종목을 15개로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15개. 그럼 각기 다른 종목 같은 섹터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정유, 화학, 건설, 조선, 어떤 인터넷, 어떤 5G 이렇게 각기 다른 종목들을 서로 겹치지 않는 전방 산업군의 회사들을 이렇게 사 모으셔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되셨습니까? 게임이면 게임, 여행이면 여행, 서비스면 서비스, 엔터면 엔터, 화학, 건설, 정유, 조선, 기계, 증권, 보험,
은행,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5G, 뭐 자율주행, 뭐 사물 인터넷, 3D, 뭐 로봇. 그 또 한 번 더 들어가면은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서로 겹치시면 안 돼요. 마트님 안녕하십니까? 겹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 자체를 여러 개로 나눠서 해야 된다. 나눠서 이렇게. 다른 카페도 탈퇴가 됐네요. 그렇죠? 네. 해킹 됐었죠? 해킹 됐어. 야, 겸손이 다 그것도 다 알려주잖아요. 제가 또. 어떤 사람이 그냥 귀찮아가지고 얘기 안 할 텐데 저는 다 기억하잖아요. 그런 거는 또 우리 이천님이 또 제 방송을 너무 오랫동안 또 보셨고 하니까 더 그런 것도 있죠. 바로 이와 같이 서로 각기 다른 섹터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지 개념으로 돌아가요. 해지 개념으로. 뭐 오늘은 서비스가 올라가고 오늘은 뭐 중국 소비재가 올라가고 뭐 다음은 뭐가 또 올라가고 철강이 올라가고 화학이 올라가고 정유가 올라가고 건설이 올라가고 다른 뭐 어떤 테마주가 올라가고 이렇게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어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한 50%를 건설 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던지 뭐 대림산업, GS건설, 삼성물산 이런 걸로 다 이렇게 넣었다면은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리 VIP 분들에게 추천 종목을 드릴 때는 이게 안 겹칩니다. 안 겹쳐요. 최근에 추천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하나도 겹치지 않아요. 최근에 추천주를 10개를 딱 이렇게 드린 걸 여러분들이 딱 찾아보시잖아요. 단 하나도 섞인 게 없습니다. 단 하나도 섞인 게 없어요. OMZN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된다. 이런 종목들 좋잖아요. 경선은 저는 이러한 종목들을 발굴해냅니다. 이노션이라는 겁니다. 이노션. 광고 기획, 현대차 그룹의 회사죠. 광고 기획을 맡고 있는 이 이노션. 이러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자꾸 지속적으로. 그리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죠? 이노메트리라는 종목이죠. 이노메트리 2차전지 S성 검사장비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시장 점유율의 97%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 매출도 중국과 어떤 다른 여러 나라로 수출 또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고객사는 삼성 SDI, LG화학, 그 다음 SK이노베이션의 그런 등등과 같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회사들이 무엇을 하는 건지 그 업계에서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업이 좋으니까 이 회사의 이제 재물을 보고 무엇을 보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나오겠죠. 여러분들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넥스트아이가 대주주에 있네요. 이건 좀 이따 보고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은 매수가 좋으면은 굉장한 어떤 성장주의 개념과 더불어 실적을 기반하는 그런 회사로 거듭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됐다. 여러분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주식은 이러한 관점으로 그 기업의 어떤 경영진과 실적과 재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능력이 내가 안 가지고 있다면 그 능력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바빠서 안 된다면은 어떤 전문가의 힘을 이렇게 그렇죠 빌리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과 같은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나는 차라리 시간도 없고, 나는 뭐 공부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식은 필수 불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을 안 하면 노후 준비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사업도 잘 돼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네스트 아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네스트 아이가 실적을 잠깐 보면은 실적이 썩 이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상. 왜? 당기 순이익이 적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조환원 정책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렇게 시너지를 받을 수 있겠죠. 이노메트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네스트 아이가 따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노메트리가 뭐 19,000원에서 20,000원을 간다 싶으면 넥스타이는 일단 대주주의 그런 프리미엄을 받으면요 한 1,550원의 상승 여력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짧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그 수익 매매도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월봉 차트를 보면은 여기는 깨라고 있는 건데 아직까진 깨지지 않았다는 거. 적상병 이후에 조정, 적상병 이후에 다음 달 한번 노려볼 만도 하다. 음봉이 나오면. VIP 회원분들은 제가 뭐 예를 들어 이런 종목을 찝어드릴 때는 제가 가격을 딱 정해드리죠. 여러분들 이렇게 주식을 발굴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노메트리가 뭐지? 이게 과연 갈 수 있는 종목인가? 라는 것보다는 이 회사 하는 일이 뭐지? 무엇을 만들고 어디에서 매출액을 얻고 이 회사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지? 경영진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주식이 참 재밌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형대상선이라는 이런 게 여러분들도 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형대상선이 과거에 어떤 종목이었는지. 이런 형대상선은 일단은 올해 실적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실적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 동은아나텍 같은 경우에도 무엇입니까?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그 AF 칩이라 그러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회사가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가는 겁니다. 실적이 좋으니까. 보세요. 실적이 좋잖아요. 2018년도 63억 적자였습니다. 2019년도 컨센서스가 50억 흑자예요. 완전 어닝 서프라이즈 턴 어라운드가 됐죠. ROE가 20이 넘어갑니다. 그럼 이러한 종목들은 한번 그렇죠. 잘 사놓으면은 엄청난 수익으로 직결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렇게.
기술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게임주 같은 거를 좋아하는데, 게임주를 뭐 NC소프트야 늘 얘기하는 거, 오늘도 NC소프트가 물론 소폭 올라갔지만 장중에 또 이렇게 올라갔죠. 종가 뭐 약간 강보합으로 끝났고요. 0.3% 상승 마감. 저는 앞으로 경선이 게임주가 좋다 그러네, 장기적으로 게임주가 좋다 그러네, 그럼 게임주를 내가 NC소프트를 사기가 부담스러우면 다른 종목들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개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종목들, 알지 못했던 그러한 종목들. 자, 대선 테마로 넘어가 볼까요? 남선 알미늄 보세요. 올라가죠. 이천님, 그 대선 테마주 특강 들으셨나요? 혹시 이천님? 남선 알미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은 VIP 그 추천 대선 테마주 그거 혹시 그거 가지고 있어요? 안 들었. 그걸 안 들었네. 그걸 들었어야 되는데. 남선 알미늄이 끝났다 싶다가 역배열에서 돌아서죠. 역시 겸손 아닙니까? 겸손이 대선 테마주 얘기할 때는 귀담,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뭐 약속이고 뭐 간에 완전 초집중해야 돼. 왜? 이걸로 자본 증식이, 그러니까 자산 증식이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VIP 회원분들 중에 대선 테마주로 자산 증식 이뤄낸 사람들이 한두 명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 두 눈으로 그걸 봐버렸기 때문에 2015년도 16년도 대선 테마주를 봐버렸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또는 경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1,000만원이 1억 2천만원 된다는 것을 몸속 경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남선 알미늄을, 그렇죠, 포함 대선 테마주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등 떠밀려가지고 결국에는 종로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황교안이 이낙연과 종로에서 안 붙을 줄 알았거든요. 나나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말 듣고 남선 알미늄을 산 사람들은, 그 특강 듣고 사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냈을 거예요. 제가 앞으로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VIP급인데 제가 어느 정도만 제가 언급을 해 드릴게요. 그러나 이것만 들으셔도 100% 수익 납니다. 그럼 앞으로 내가 대선 테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나와요. 다시 한번 이거 딱 짊어질게요. 딱 이거 딱 정하고 가야 됩니다. 기호 1번과 2번이 가장 강력하게 되는 사람, 여당 야당, 기호 1번 2번 될 만한 사람을 먼저 고르셔야 됩니다. 3등 2등 3등 4등 다 필요 없습니다. 야당에서 1등 여당에서 1등 차기 대선, 그거 유시민 같이 나는 안 하겠다 그런 사람 빼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낙연, 황교안이죠. 이낙연과 황교안보다 지지율 더 높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프리카 방송에서 수년 동안 얘기를 하는 건데 먹히질 않아요, 자꾸. 아무튼 이거를 전제 조건 항상 그걸 생각해라. 기호 1번, 2번. 요즘에는 3번까지도 또 되는데, 아무튼 1번, 2번 중에 확실시 되는 넘버 1만 찍어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로에서 이낙연과 황교안이 붙어요. 이제 4월 총선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낙연이 이깁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낙연이 이겨요. 근데 황교안이 왜 나갈까요? 그걸 생각해봐야 돼. 질 걸 뻔히 알면서 황교안 대표가 왜 나갈까요? 그로 인해서 한창재지가 오늘 좀 이렇게 상승 여력이 나왔고,
남선알미늄도 같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선 테마주들이 한번 요동을 한번 쳤어요. 손학규는 그 와중에 민주당과 통합을 또 논하고 있고, 아무튼 간에 질 걸 알면서도 왜 올라갈까? 그럼 4월 달에 빅 매치가 이루어질 텐데, 그럼 그 다음에 기호 2번이 황교안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도 높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게 뒤집어질 수도 있을 것인가, 통합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가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생각을 해야 돼. 이해 좀 되셨습니까? 황교안이 이낙연한테 진다니까. 잘 생각해봐. 황교안이 이낙연한테, 저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4월에 100% 져요. 이낙연 지지가 얼마나 센데. 난공불락이라니까 저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통합하려고 유승민이 황교안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만나자고 오늘 뭐 뉴스 뜨고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게. 그런 상황에서 황교안이 지고 난 다음에 통합이 자연스럽게 명분 쌓기로 들어가겠죠. 뭐 유승민 그쪽과 통합을 추진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또 통합을 하고 또 다른 뭐 안철수와 이렇게 좀 이렇게 한다든지. 그걸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대선도 2022년 대선 대패입니다. 대패. 그냥 쳐발려요. 한번 보세요. 이게 종로에서 만약에 이낙연과 황교안이 붙어가지고 그거 지지율 한번 딱 나오면 여러분들 대선 구도 딱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황교안이 안 나올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황교안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 심정 알 거야. 안철수가 독이 든 성배 서울시장을 안 나가도 되는데 당을 위해서 나가서 떨어졌잖아요. 서울시장 저번에. 박원순 때 말고 저번에. 뭐 오세훈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장 박원순하고 이렇게 독이 든 성배를 마시고 책임지고 물러나고 독일 갔다가 미국 갔다가 이제 한국 돌아온 케이스 아닙니까? 황교안은 그 심정을 알 거예요. 나가서 질 거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갑니다. 일단. 그럼 자, 졌습니다. 배제하진 않습니다. 황교안이 이길 확률은 1%입니다. 이낙연이 99% 이겨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지. 심플하게 보면은 과연 대선 때 기호 2번이 그대로 황교안으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갑자기 이렇게 등장할 것인가? 거기서 판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 통합이고 뭐고 간에 그냥 결론만 딱 놓고 봤을 때 기호 2번 황교안이 다시 나와가지고 이낙연과 맞짱 뜰 것인가? 아니면 일단 한 번 졌으니까, 한 번 졌는데 다시 나온다? 그러면은 나를 뒷받침하는 그런 엄청난 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황교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인물들이 막 뒤에 엄청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못 이기니까. 그래도 이길까 말까 아니겠습니까? 이게 분수령입니다. 여기서 1000%에서 3000% 수익률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100%, 200%, 300% 수익에서 끝날 것인가. 바로 여기입니다. 경선이 대선 테마 하면 저는 기본 따블은 먹습니다. 네, 퍼퍼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선은 기호 2번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두셔야 됩니다. 변수가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정석대로 황교안으로 계속 황교안 체제로 갈 것인가. 황교안이 이번에 지고 난 뒤에 4월달에 지고 2022년도에 다시 이제 대선에서 다시 맞붙을 것인가, 이낙연과.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서 황교안이 뒤에서 밀어주고 그 사람이 돌풍을 일어가지고 태풍과 광풍의 어떤 돌풍을 일어서 정말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과거 문재인과 박근혜처럼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될 것인가.
과거 뭐 김대중과 이해창 뭐 이런 식으로, 뭐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고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할 것인가. 굉장히 재밌는 케이스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낙연이 부동의 1위입니다. 남선알미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특강을 듣고 남선알미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끝을 봐도 좋을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자, 특강에서는 다 얘기했어요. 특강에서는 다 얘기하고, 뭐 얼마 정도 이렇게 더 올라갈 것이다, 뭐 얼마 정도 이렇게 목표 가격을 이렇게 보면은 된다, 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디에서 사야 되고 얼마까지 봐야 되고 제가 그걸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 오늘 종목 상담 하니까요,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그 매수가하고 비중 그 적으셔가지고 올려주시면 제가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와 비중 몇 퍼센트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제가 종목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지면 대선 나가는 건 힘들지 않을까요? 여태껏 그런 사례는 극히 없던 거로 아는데 결국 황교안은 물러나는 거 아닐런지요. 이제 물러나서 서포트를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황교안 말고 기호 2번 할 사람이 없거든요. 뭐 홍준표가 다시 나오겠습니까? 홍준표는 뭐 당에서 안 밀어주면 나는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지금 저러고 있는데, 홍준표는 나 2번이 되기가 힘들어. 또 홍준표가 나오면 전망이지 사실. 홍준표가 사이다 발언은 가끔 시원하게 하지만 홍준표가 나가면은 좆되는 거야 그쪽에서는. 그니까 안 되잖아. 그 국민들 아는데, 국민들은 막말하고 사이다 발언 하지만은 막말하는 사람은 찍지 않거든요. 사이다 발언 하는 것은 좋은데 막말하는 사람은 찍지 않아요. 홍준표는 사이다 플러스 막말을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걔는 그냥 언더에서 뛰어야 돼요. 홍준표는 유튜브 하고 그냥 의원 이렇게 지내고 뭐 이런 식으로 뒤에서 그냥 뭐 자기 한 자리 꿰차면서 그냥 연명해 나가는 게 가장 좋아. 이제 됐어. 걔는 지난 대선 때 나왔으니까 됐어요. 걔는 자기 입지는 화려하니까. 안철수가 변수죠. 홍정욱은 안 돼요. 홍정욱이 기호 2번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게 뭐냐면, 어찌 됐든 간에 홍정욱은 괜찮은데 그냥 홍정욱 관련된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정치 테마주, 대선 테마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KNN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홍정욱 테마주가 KNN입니다. 뭐 또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 생략하고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아무튼 홍정욱의 딸이 마약을 해버렸죠. 본인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자녀가 세 가지를 하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인데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다, 어떤 장관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다 한다면 이 자녀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 두 번째, 성매매. 성에 관련 그런 성 관련 사건 사고. 세 번째, 마약. 이거 세 개 중에 하나 딱 걸리면 그냥 나가리예요. 그냥 나가리입니다. 홍정욱은 그나마 좀 이제 키울만 했었는데 딸이 조져나 버렸다. 완전히 그냥 막 가정교육 잘못돼가지고 너무 본인만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딸이 조져나 버렸다. 아버지 인생을, 정치 인생을 조진 거죠. 그러니까 홍정욱이 정치 떠난 거죠. 사실상 떠난다고 했었고. 근데 남선알미늄이랑 우선주 둘 다 횡보할 때 관련주들은 2배 갔으니 남선알미늄을 샀으면 기회비용 날린 거 아닌가요? 아, 미드님이 특강을 안 들으셔서 그래요. 미드님. 그리고 제 방송을 들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뭐 그럴 수 있어.
미드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전 남선알미늄 여기서 추천한 사람이에요. 미드님 아셨죠? 저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남선알미늄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다른 분들은 다 들었어요. 대부분. 젊은 세대의 희망 안철수. 그냥 안철수가 변수야.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 안랩 그러니까 이 안랩이 차트 젖히고 가잖아요. 여기서 차트가 젖히고 가잖아. 대선 테마주 하지 말라고. 대선 테마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영역이지 신규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다 죽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안 사고 뭐 했어.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생략하겠습니다. 종목 공개하면 안 되니까. 남선 알루미늄 이때 안 사고 뭐 했냐고. 그럼 이때라도 안 샀, 이때라도 샀어야지. 이때. 특강에 내가 시나리오들을 다 얘기해줬는데 이때 못 샀으면은 이때라도 사야 되는데 기회를 몇 번이나 줬어 이거를.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안철수의 안랩과 써니전자가 있죠. 안랩 써니전자. 이 써니전자와 안랩이 동시에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다른 뭐 그 외에 또 뭐 태원물산, 오픈베이스 뭐 등등이 있는데 다물 멀티미디어 뭐 이렇게 있고. 하지만 이제 써니전자를 보면은 차트를 젖히고 갑니다. 안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버슈팅 한번 때리고 접고 여기서 상승 쐐기형이 이런 데서 나오겠죠. 여기서 방향이 어느 정도 4,000원의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러니까 4,000원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다. 역별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여기까지 오면은 그래도 사지 마라. 이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다. 여기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200% 300% 터졌는데 남선알루미늄은 지금 400% 이상 수익률이 터졌었는데 지금 얘기해봐야 뭘 뜻하겠습니까? 남선알루미늄은 1200원, 1300원, 1400원에서 얘기한 사람인데 아무튼 간에 그런 거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느낌에 물러나고 안철수가 그립 붙어서 나가는 거 아닌가 싶네요. 안철수가 기호 2번에 나와버리면은 야 그거 좀 볼만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슈퍼스타가 나올 때가 됐는데 지금 2년 남았잖아요. 이제 2년 하고 2개월 대선까지. 총선은 이제 사실상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대략적으로 4월 15일 날 총선이니까. 그러니까 2022년도 대선이면은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2년 동안 슈퍼스타 발굴하기가 사실상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낙연이 너무나도 세가지고 이제 비리를 밝혀야지. 부동산 가지고는 안 돼, 이낙연은. 솔직히 부동산이 국회의원이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게 무슨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선침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뭐 그런 것도 소수가 그래서 그렇지 부동산 다 올라갔거든요. 국회의원은 부동산 아니 막말로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집을 2채를 샀어. 한 채 자기 살고 한 채를 더 샀어. 그래서 세를 내줬어. 근데 그게 올라가네? 한 10년 15년 보유했더니 올라갔어. 그게 죄야? 자기 떳떳하게 그걸 산 건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국회의원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식 가지고 있다고 지랄하잖아. 그쵸? 얼마나 금융 문맹에 빠져 있어요. 국회의원들조차도 청문회 때 당신 주식 얼마 가지고 있잖아. 그거 왜 가지고 있어? 그럼 국민들이 딱 봤을 때 저 새끼 저거 그러잖아. 저 새끼 저거 주식 많이 가지고 있네. 저 새끼 저거 주식 많이 가지고 있네.
아, 네,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융문맹에 무식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절대적으로 지금까지 오늘 이 말을 듣기 전까지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그런 생각을 오늘 내로 파괴시켜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부터 의무적으로 미국의 401k 제도처럼 월급의 10%를 국회의원부터 공무원부터 떼가지고 주식을 나라에서 사야 된다고 봐. 국회의원부터 자기 월급을 강제로 10%를 떼가지고 주식을 산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하고 회의를 하고 어떤 정책을 펼칠 때 기업 친화적인 기업을 밀어주잖아. 제2의 실리콘밸리처럼 미국처럼 새로운 혁신 기업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맨날 규제만 걸고 자빠져 있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못 가는 거지. 그렇죠? 문재인보다 이낙연 지지율이 더 높은 듯. 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니까 경제 교육을 의무화 시켜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자라나는 그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잖아요. 지금 초딩들이. 이러한 초등학생이나 어떤 그러한 중고등학생 애들한테 경제교육을, 금융교육, 그걸 반드시 의무화해야 돼요. 반드시. 자, 종목 보겠습니다. 리더스 기술투자. 야, 돈전 좋아하셨네, 시타델. 야, 이거를 했구나. 야, 강심장 좋아? 심장이 아주 좋아. 감사보고서 지금 여파 대차대조표 지금 작살나 있는데 참고로 감사보고서가 다음 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감사보고서라고 아십니까? 그거 의견 거절나거나 그거 하면은 상장 폐지 심사 들어가요. 거래 정지 당하고 상장 폐지 당한다고요. 조심하세요.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절대 과거는 되돌릴 수 없어요. 도박해가지고 하우스판에서 내가 1000만원을 잃었으면은 차비로 뭐 한 3만 5만원 개평 줍니다. 주식은요 1000만원을 손실 나더라도 손실 확정을 하더라도 1억 손실 확정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그 누구에게 이 나라도 마찬가지 세력들도 개평도 주지 않습니다. 단돈 1000원도 안 줘요. 명심하세요. 1년 동안, 2년 동안, 5년 동안, 10년 이상 동안, 20년 동안 좆빠지게 돈 모은 거 한 방에 날리시지 마시고 공부를 하기 싫으면 똑똑한 놈을 옆에 두든지 아니면 본인이 어마어마한 공부를 통해서 헤쳐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리더스 기술투자 알파벳이 샀으니까 비중 60% 그러니까 563원.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비중이 많아. 비중이. 그리고 종목을 잘못 고른 거는 본인이 알 거야. 어차피 500만 원인데 5종목 할 일이 없다고? 그런 마인드가 개쓰레기 같은 마인드지. 알파벳이 어차피 뒤지는데 내일 뒤지면 안 돼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어차피 너 사업해. 우리는 사업해야 된다. 야, 어차피 너 사업하면 망할 건데 뭐하러 해? 공무원이나 지원해. 삼성전자나 그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 도대체 세상에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사업한다고 하면은 다 반대하지. 그럼 안전한 거 공무원 들어가는 게 한 번에 합격하면 땡큐인데 그나마
탈락하면 1년 또 날아가는 거고, 또 탈락하면 또 1년 날아가고. 깨지면 박살나는 거죠 뭐. 그래요? 박살나고 또 남 탓할라 그러지. 개인이 혼자 짜증나가지고 단톡방에다가 헛소리하고. 이거 팔어. KP 보기 전에. 내가 더러운 바닥은 제가 잘 알아요. 그 다음 백광산업 볼 필요도 없으니까 패스. 이 백광산업은 그렇죠. 백광산업의 어떤 실적 자체를 보면은 재물을 보면은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회사가 그래도 잘 내가고 있다. 회사 자체는 잘해가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나름대로. 업황은 좋진 않지만. 네, 업황은 좋진 않지만 잘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내가 기업의 시타델이라는 사람은 기업이 뭐를 하든 말든 그냥 차트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맞춤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차트로 들어가가지고 백광산업이 자 보겠습니다. 백광산업 2840원 비중 40% 40%뭐 적당하게 들어갔네. 비중 40%면은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11선이 꼬꾸라지는 이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3,000원이 돌파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한다? 한번 절반 판다. 절반 팔고 밑으로 떨어지면은 다시 재매수. 오케이? 자, 2,600원 떨어지면은 2,600원 이하 떨어지면은 재매수. 안 떨어지고 달랑달랑 붙어가지고 여기 한번 돌파 시도 나온다. 그러면은 3,200원 돌파 시도 때 여기 상한가 언더 3,200원이 돌파 3,200원 이상 나머지 20%도 매도를 해라. 두 번에 걸쳐서 첫 번째 3,000원 돌파 시 절반 매도. 그리고 떨어지면은 매도한 것을 다시 사고 안 떨어지고 버티고 며칠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동안 옆으로 긴다. 그러면은 버텼다가 올라오면은 이렇게 3,200원 돌파 시 나머지 20% 던져내고 다른 걸로 복리 수익을 취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 알파벳은 계속 가난해지는 것 같아. 올해도 가난해질 것 같아요. 알파벳님은. 내가 하는 거 보니까 올해도 물 건너 갔어. 하는 거 보니까 변동성이 너무 심하면 안 무서우시나요? 왜 무섭죠? 그 기업 어디 안 가요? SL 다음 종목 SL. 이 SL이라는 종목이 과연 과거의 영광을 재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SL이라는 종목 SL 맞죠? 근데 매수가가 17,500원 비중 15%. 자,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잘 사셨습니다. 네, 저는 잘 샀다고 봅니다. SL 이 회사는.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동차 어떤 그런 부품, 그렇죠?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우리 뭐 중국에 보면은 북경도 있고 북경 상립, 동풍 상립 등등 이런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글로벌 판매에서는 2017년도 기준에서 제가 이 SL도 잘 아니, 자동차 쪽은 제가 잘 압니다. 얘네들이 한 5위권 박 한 7위, 8위 왔다 갔다 해요. 국내 시장 점유율 자체가.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자동차 부품 중에 어떤 뭐 등화, 램프, 그러니까 헤드램프, 등화 램프, 점등하는 거, 그거를 이제 만드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가 헤드램프 하면은 일반 전구, 그 다음에 뭐 LED, 그 다음에 뭐 일반 전구 할로겐, 그 다음에 HID 헤드램프, 요즘에 다 LED로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뭐 프로젝션 타입,
그러니까 소나타 그랜저 어떤 K5에 이게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만든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어떤 악셀이라든지 악셀이라든지 뭐 어떤 그 우리가 주차 브레이크 있잖아요. 그 주차 브레이크 그리고 좀 좋은 자동차는 요즘에는 좀 옵션이 좋으면 파킹 브레이크 그걸 만든 회사예요. 이 회사가. 그런 거 만든 회사예요. 이 회사.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SL을 비롯해서 SL은 코스피 종목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3대장이 있죠. 현대위아가 있고요. 그 다음 만도가 있습니다. 그래 최근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어떤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만도도 흐름이 이제 바닥을 다졌고 현대위아도 바닥을 다졌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코로나 관련이나 뭐 어떤 잠깐 공장이 멈춰가지고 중국의 어떤 납품 문제로 인해서 차질을 빚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점차 저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은 SL이라는 종목도 한번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SL이 반등이 나오려면은 현대모비스가 먼저 치고 가줘야 돼요. 현대모비스가 자연스럽게 여기서 가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 쳤다가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 이렇게 올라가주면 26만원까지 가주면은 SL이라는 종목도 추가적으로는 2만원 언더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시각 나는 이 종목을 5년 이상 끌고 갈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2만원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고 나는 그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게 맞다. 그러면 한 번 더 계속 들고 가봐라. 장기적인 어떤 목표 가격 최소한 27,500원을 넘어서는 3만원까지는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3만원 이상까지는 장기적으로 5년 이상 코스로 이렇게 가면은 3만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리 못해도 2만원까지는 가서 한번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분을 할 것 같으면은 SL도 괜찮지만 저는 현대모비스 쪽이 더 좋다고 봐요. 어차피 할 거라면은 대장을 하셔야 돼요. 대장. 그러니까 이런 작은 회사들 있죠.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어떤 이런 성우 하이텍, 상신 브레이크라든지 어떤 그 다음에 자동차 브레이크 만드는 계양전기라든지 계양전기가 이제 뭐 예초기 만들고 옛날에는 그런 옛날 계양전기가 아닙니다. 디스크 패드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못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SL도 그러는데 저는 SL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장기적인 주가 성장성과 어떤 매출액을 같이 동시에 겸하고 있는 현대모비스를 하는 게 좋다. 같은 세터 내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키님 안녕하세요. 프로스테미스 여러분들 어퍼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VIP 문의는 아랫번호로 연락주세요. 여러분들 아랫번호로 카톡 문자 주시면은 네 제가 이렇게 상담하겠습니다. 한 달에 66만원, 세 달에 180만원, 1년에 600만원입니다. 자 보면은 프로스테믹스라는 매수 고민입니다. 고경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의 어떤 실적을 먼저 이렇게 보면 사실상 실적 자체가 나오지는 않고 있죠. 어느 정도 뭐 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이제 역성장하고 있고 좀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가요. 물론 부채가 적은 것은 어느 정도의 어떤 차입금이었고 단기 차입금이었고 무차익 경영을 하고는 있지만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을 바라봤을 때는 실적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하는 일이 결국 화장품 사업이잖아요. 줄기세포라든지 이쪽이잖아요. 줄기세포 화장품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어떤 화장품에 그것도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피부과에서도 이렇게 줄기세포의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그에 대한 치료제를 또 만들고, 그렇죠? 줄기세포 하면 또 배양액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네, 백그라운드가 리더스 코스메틱인데, 리더스 코스메틱에 지금 이걸 보면 자기 앞가림도 하기 힘들거든요. 자기 앞가림도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프로스테믹스 어차피 줄기세포를 할 거라면 화장품 쪽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줄기세포 쪽을 어차피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미치면 갑니다. 그냥 다 필요 없고 미치면은 막 그냥 막 급등 나와요. 근데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으니까 어차피 하려면 다른 쪽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다른 쪽. 줄기세포 있잖아. 제가 얘기해 드려야 돼? 메디포스트. 그러니까 차라리 어차피 할 거라면은 메디포스트를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할 거라면 저거 하지 말고 그냥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공부를. 메디포스트는 그거잖아요. 관절염 뭐 퇴행성 관절염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인상 상상 예정도 있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 치료제 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어차피 할 거라면은 이쪽을 건드는 게 나아. 어차피 할 거라면 하다 못해 파미셀이라도 하는 게 맞습니다. 줄기세포라면. 이게 파미셀은 그래도 흑자 전환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예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많이. 공부를.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줄기세포나 아니면 화장품 쪽 어떤 그쪽을 보면은 많이 있죠. 이거 말고도. 대머리 관련. 대학에서 현재 경제학과를 전공 중인 학생인데 투자를 주제로 방송하셔서 한번 와봤습니다. 방장님은 경제나 주식을 따로 교육을 연수하신 거예요? 연수는 안 했죠? 연수. 무슨 연수입니까? 우리 전 세계에서 주식을 가장 못하는 사람이 경제학자인데, 우리나라 경제학과 교수들, 내가 어떤 대학이라고 콕 찍어 드리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5손가락에 안에 들어가는 경제학과 교수 내가 그 욕은 안 할게요. 쪽팔려가지고 경제학과 교수도 주식하지 말아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금융 문맹에 빠져 있어요. 그냥 뭐 그냥 캄보디아예요. 캄보디아, 미얀마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학과 교수도 주식을 하지 마라 그래. 나는 깜짝 놀란다. 깜짝 놀래요. 저는 진짜로. 야, 저런 사람이 교수로 해서 경제를 대학생 애들이 진짜 불쌍하구나. 그 교수한테 듣는 애들은.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넥슨 GT 볼게요. 자, 넥슨 GT는 말 그대로 이제 넥슨이니까 이 넥슨 코리아 쪽 결국 김정주 회장이 경영을 다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니까 회사를 매각하니까 어떤 그에 대한 이슈로 그 전에 세력들이 한번 이렇게 N자로 밀고 그 다음에 이게 설거지 들어가 버렸잖아요. 소위 말해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12,000원에 사셨으면은 떨어졌을 때 사신 걸로 사셨거나, 아니면 수익이 났는데
안 팔았거나 동키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일단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손절해봐야 마이너스 뭐 거의 50% 가까이 됐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습니다. 손절하기도 의미가 없고 이거는 얼른 실적이 돌아서줘야 돼요. 그냥 회사가 어떤 게임은 이게 넥슨 GT가 옛날에 이 회사가 원래 게임 하이 주식이었어요. 게임 하이. 여러분들 게임 하이 아십니까? 모를걸? 진짜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도 게임 하이 하면은 잘 모를걸요? 게임 하이라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자, 아무튼 간에, 저는 이 넥슨 GT가 되려면 실적이 얼른 돌아서줘야 됩니다. 지금 회사가 역성장하고 있어요. 적자폭 계속 늘어납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매출액이 493억, 2018년도에 325억으로 줄어들었죠. 그럼 2019년에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아무리 높게 보더라도 300억 언더거든요. 그리고 적자가 2017년도에는 23억 적자, 2018년도에는 252억 적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적자폭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또 250억 이상 적자폭이 예상이 된다. 굉장히 회사가 안 좋은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좋지가 않아요. 저는 왜 이것을 12,000원에 주고 샀는지, 이건 진짜 크나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이거는 눈에 보였었는데 2018년도 실적 자체가 눈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면 안 됐었거든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게임 회사가 올라가려면은 신작이 나와야 됩니다. 신작. 신작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 회사하고는 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 이 회사가 예전에 서든어택, 여러분들 서든어택 없죠? 서든어택 이게 지금 인기가 막 엄청납니까? 아니잖아요. 배그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서든어택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떠한 신작을 이 회사가 창출해 내느냐, 거기에서 갈릴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 회사의 사업 부분을 보면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데, 그 부동산 임대 사업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넥슨의 타이틀만 놓고 이 회사를 샀으니까 성적이 안 좋은 겁니다. 이 회사는 내세울 만한 회사가 옛날 서든어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스페셜 포스가 아닌 드래곤 플라이어가 만드는 그게 아닌 스페셜 솔저, 그 다음 뭐 ASE 모바일 게임 다 망했죠. 서든도 언제적 서든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잘못 골랐다. 게임 회사 중에서 정말 이건 정말 잘못 골랐습니다. 게임 회사면 넥슨이라 해가지고 이게 넥슨의 전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좀 가지고 계시고요. 5%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냥 가지고 계세요. 이거는 공부하셨다고 하고 가지고 계시고, 게임이 한번 어떤 또 이슈나 넥슨에 대한 어떤 이슈나 어떤 매각 이슈라든지 M&A라든지 넥슨 GT에 대해서 또는 뭐 게임주의 돌풍이 올라가면 이 회사의 돌풍도 한번 기술적으로는 따라갈 수가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주식은 실전이죠. 추가 매수 5%. 원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해가지고 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빠져나오는 게 좋은데,
일단 좀 기다려 보세요. 일단은. 일단은. KNN 1330원. 홍정욱 테마주죠. KNN을 보면은 저는 옛날에 KNN을 예전에 그러니까 옛날이라면 작년에 작년 여름 다 같은 돈전주라 해가지고 다 같은 돈전주가 아니다 라고 제가 KNN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실적이 잘 나와요. 방송 쪽입니다. KNN은 이쪽 부산 경남 방송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실적이 견고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견고하게 나오고요. 여러분들 방송통신법에 보면은 외국인들은 이 종목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사죠? 외국인 보유 비중이 0이죠. 우리나라 방송통신법, 자본시장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주는 외국인들이 사지를 못한다. 그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보안 관련된 거죠. 보안. 밖으로 새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못 사는 거다. 그러면 수급에 있어서 사실상 좀 불리하죠.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실적이 좋은데 주주 친화력 정책도 하고 배당도 깔끔하게 5년 연속 계속 이렇게 주고 있고 다 좋은데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이 종목은 어떤 대선 테마주, 홍정욱 테마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홍정욱 테마주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딸이 사고를 쳐버렸기 때문에 마약 사건 한번 쳐버리면 물론 기술적으로 이슈로 한번 정고점 한번 찍을 수 있어요. 1600원 언더까지. 그러니까 손절은 하지 마시고 1330원이니까 저는 대략적으로 여기 개입이 발생됐던 여기를 한번 물량 테스트가 들어갔는데 좀 여유를 주시면 좀 이렇게 여유가 있다면 한 1600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세요. 1600원까지 아셨죠? 1600 이상에서 한번 매도 한번 해주세요. 수익 챙기세요. 그때 챙겨가지고 다시 뭐를 하거나 말거나 그때 하는 거지. 1100원 1100원 1000원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무서워서 손절 치면 안 됩니다. 네, 그냥 이렇게 들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빈이 형 반성하자 임대사업. 에단님 3대 게임사 치고 영업이익이 작살내요. 3대 게임사가 아니라니까. 넥슨 GT가 알파벳. 참 아니라니까. 넥슨 GT가 넥슨은 상장을 안 했어. 그냥 딸려온 회사의 시가총액이 2387억인데 무슨 3대장을 얘기하고 있어. 넥슨은 따로라니까. 따로. 그러면 우리나라는 넥슨에 관련된 것은 상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타이틀만 걸어놓은 거잖아. NC소프트, 그 다음 넷마블. 야, 넷마블의 시가총액이 지금 얼만데? 넷마블이 8조야 8조. 3대장인데 넥슨 GT가 시가총액이 2천억. 그런 건 아니다. 넥슨 GT는 3대장은 커녕 게임 회사 중에 한 30개 안에 들어갈까 말까? 그 정도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이제 홍정욱의 바람이 한번 불어준다면. 근데 내가 볼 때 종목 선택 잘못하셨어. 왜 홍정욱 테마주를 지금에 와서 하지? 딸이 사고치기 전에는 홍정욱 테마주가 좋았어요. 이때. 근데 딸 사고 쳐가지고 이때 급락 맞았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기대 수익률이 낮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들어가면 안 됐었어. 대선 테마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뭐 대선 테마주 1, 20%, 30% 먹으려고 들어가다가 여러분들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아직 초보라서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내피셜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 있죠. 상상 속에 생각하는 거. 나 이거 얼마까지, 야 이거 몇 배 올라가고.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고요. 설령 여러분들이 그 종목이 5배 10배 간다 그래서 샀다. 여러분들 5배 10배 그 종목이 설령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은 못 먹습니다. 왜?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00%, 3배, 5배, 10배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없어요. 개당님 안녕하십니까? 크린앤사이언스 33,500원 10%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장주죠. 사실상 대장주입니다. 33,500원이면은 굉장히 이 위에서 샀다는 거죠. 전 이거 사는 것도 참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건데,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희망을 가지시고 들고 가보셔라.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2015년도 제가 언급했던 이 4,300원, 4,400원, 4,500원에서 거의 뭐 그렇죠? 거의 뭐 8배, 9배 가까운 수익률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월봉상에서 그러니까 미세먼지 철학을 관점으로 봤을 때 미세먼지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이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점점 보완해 나가는 거지. 미세먼지는 계속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중국 공장이 계속 돌아가고 거기서 황사 불어닥치면 뭐 어쩔 수 없지. 기후가 그러는데, 환경 기후가. 이거는 장기전이거든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은 크린앤사이언스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실체가 있는 회사니까. 실적이 나오는 회사니까.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이더라도 좀 싸게 사야 되겠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은 주식의 어떤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주식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무릎에 사서 뭐 어깨에 판다. 그런 격언처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돼. 싸게 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35,000원이 오면 매도를 한번 해주시고요. 싼 종목으로 이렇게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무리 대장주더라도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꺾이면 아난티를 보겠습니다. 아난티가 한번 꺾이니까 어떻게 꺾였습니까?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 올라갔죠. 꺾이니까 어마어마하게 꺾이잖아요. 크린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예요. 꺾이면 어마어마하게 꺾입니다. 이거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17,500원 이하는 순식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0원 정도 오면, 정고점 35,000원 오면 매도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좀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제 방송 보고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종목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균 단가 낮춰야 될까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33,500원인데 이제 29,200원 떨어졌어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주식 처음 때 차트 보고 들어가서 후회 중입니다. 괜찮아요. 10%니까 그냥 한번 들고 가보세요. 그래도 대장주입니다. 대장주예요. 삼성 SDI 우선주는 언제까지 오를까요? 우선주,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영구님, 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삼성 SDI라든지 삼성 뭐 SDI 우선주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은 그냥 계속 저는 앞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평동성을 주면서 가겠죠. 뭐 이렇게 꺾이고 갈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갔다가 위에서 꺾이고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고, 뭐 20만원 이상, 25만원 이상, 뭐 30만원까지. 저는 전기차의 시대 앞으로 한 최소 5년 동안은 계속 올라간다고 봐요.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갑니다. 조정 받고 올라가고 받고 올라가고 받고 올라가고 계속 고점을 경신해 가면서 가요. 계단식 상승으로. 엄청나죠? 삼성 SDI 우선주. 겸손히 손자한테 물려줄 주식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삼성 SDI다라는 그 얘기를 겸손히 어디서부터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방송에서 삼성 월봉 차트로 그냥 보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만원 이하에서는 삼성 SDI를
그냥 계속 사야 된다. 그리고 5년 뒤가 됐든 10년 뒤가 됐든 15년 뒤가 됐든 20년 뒤가 됐든 뚜껑 열어보면은 이거 하나로 인생도 역전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5년 됐어요. 자, 5년 차입니다. 인생 역전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앞으로. 8만원대에서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0만원 이하에서는 사야 된다. 9만원도 늦지 않았다. 심지어 11만원, 12만원에도 늦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간의 이런 등락폭을 보면은 일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식을 3745님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3745님 여차하면은 경선 찬스 이용하면 되죠. 보면 내가 주식을 사서 맨날 물리고 손절치고 먹을 때는 적게 먹고 손실 날 때는 와장창창 손실 나고, 아 나 주식 이제 안 해, 포기해, 나 안 하겠다, 나 더러워서 안 되겠다, 야 주식은 안 된다, 확실히 나랑 안 맞다 해서 주식을 내려놓잖아요. 잊고 몇 년 뒤에 내가 10,000원에 산 것을 뭐 7,000원, 8,000원에 손절을 쳤어요. 10,000원에 산 거 7,000원, 8,000원, 6,000원, 5,000원에 손절을 쳤어요. 그래서 나 주식 안 하겠다. 몇 년간 잊고 있다가 잠깐 몇 년 뒤에 그 주식 딱 봤는데 그게 2만원도 가 있고요. 3만원 가 있죠.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봤는데 그 주식이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가 있어요. 여러분들 삼성화재 있죠? 이거 삼성화재 300배 올라갔어요. 30,000%가 올라갔어요. 30,000%. 삼성화재가 30,000% 배당 빼고, 배당 1년에 한 번씩 배당 주죠. 이자 수익 주죠. 그거 빼고 이 긴 레이스에서 한 달, 두 달간의 이 좁은 시선만 보고 있기 때문에, 좁은 시선만 이렇게 막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예요. 이 긴 레이스에서. 여러분들 새해 목표는 어떤 걸 잡아야 됐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난 진짜 한 개 종목을, 나는 진짜 딱 한 개 종목, 한 개 종목이더라도 20년 이상은 한번, 20년은 가져가 보겠다. 20년 이상은 한번 내가 가지고 가보겠다. 그 새 목표가 그걸로 세우셔야지. 무슨 막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도전 비전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이거 계속 진행 중이라니까요.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 녹방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샀으면 여러분들 인생 역전도 가능하잖아요. 10,000원에 주고 사가지고 지금 90,000원인데 곧 있으면 10만원 가는데, 이거 10,000원에 주고 샀어요. 경선 도전 비전 10,000원 매수, 설령 이게 5,000원 갑니다. 5,000원, 6,000원 가요. 그럼 어떻게 더 사야지. 근데 사람들이 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10,000원에 주고 샀는데 뭐 한두 달 만에 갑자기 뭐 어떤 미중 무역 전쟁 터지고 막 해가지고 한 30% 40% 떨어져. 병동성을 위험으로 하는 거지. 위험으로 보는 거지. 그냥 주식은 이렇게 병동성, 말 그대로 병동성인데 이게 뭐가 의미가 있지? 이게 하루 이틀, 일주, 이주, 한 달, 두 달, 세 달, 이게 뭐가 의미 있지? 지난 1년간 2년간 다 다친 게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고. 지나고 보니까 다 소멸됐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내가 끝장 보라고 해. VIP 회원들한테도 끝장을 보러 들어왔으면 끝장을 봐라. 그 끝을 한번 보라 그래. 그러니까 100% 수익 난 것도 어렵지 않아요. 저랑 같이 해가지고 한 종목에 100% 더블 먹는 것도 뭐 전혀 2배 먹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실전에서 10% 20% 먹는 것도 정말 힘들죠. 10% 20% 30% 계속 꾸준하게 먹는 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워렌 버핏한테 35년 전에 100만 원을 맡겼다면 지금 180억 이상이 돼 있습니다. 35년 전에 워렌 버핏한테 100만 원을 맡겼다면 지금 180억 이상 수익이 났어요. 180억이라고 100만 원이. 그게 복리입니다. 이 복리를 좋은 쪽으로 써야 되겠죠. 지금은 그리고 제가 지수를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요 경기 상승 그러니까 경기 상승 반전 초기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조정을 줬다면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봤었어야죠. 오 땡큐 주식 더 사야 되겠구나. 더 사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실천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월급의 30% 이상은 최소 30% 이상은 주식을 계속 사야 돼요. 최소 30%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세 시대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요. 위기 속에 기회를 찾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제가 진짜 2, 3년 전만 하더라도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금요일 방송을 제가 삭제시켰거든요. 왜? 금요일은 누구나 다 약속이 많이 있을 때가 있고 누구나 다 놀고 싶어 합니다. 금요일이니까. 토요일은 제가 이제 방송 안 하니까. 그래서 생방송 시청 오신 분들만 듣고 나가리 시키고 종목도 공개해버리고 제가 지운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2, 3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러네요. 왜냐면은 경선님 지우지 마세요. 제가 진짜 필수 불가하게 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금요일날 일이 항상 늦게 끝났기 때문에 녹화방송 꼭 틀어주세요.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니까 개인적으로 안 지운 겁니다. 제가 원래대로라면 금요일 방송을 지워요. 왜? 진짜 선택된 사람들이 이게 되는 거거든. 물론 약속이 있으면 못 볼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 다른 방송은 다 차트 펼쳐놓고 손절가 얼마 다 기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주식은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돈을 못 벌어요. 벌 수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있다면 그게 거짓이라는 거죠. 있었다면. 내일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일 무슨 일 일어날 것 같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누가 그걸 맞춰요? 신종 코로나 야 온다 대비해라 하는 전문가 보셨어요? 야 마스크 다 준비해. 정부에서 전문가 대한민국 넘버원 전문가 마켓 타이밍에 전문가 한 명 딱 해가지고 그 전문가가 신종 코로나 온다 조심해 그런 전문가가 있냐고. 그걸 맞추려고 하니까 내일 일어날 일을 맞추려고 하고 한 달 뒤, 1년 뒤, 2년 뒤의 일들을 맞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0,000원 주고 샀어요. 그럼 12,000원에서 12,000원 올라갑니다. 10,000원에서 12,000원 올라가면 20% 수익이죠. 그럼 팔고 다시 10,000원에 사야지. 그런 매매가 안 된다고요. 10,000원에 사가지고 12,000원에 팔고 막상 10,000원에 오면 못 삽니다. 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럼 10,000원에 왔다가 다시 12,000원 가고 15,000원 가고 20,000원 가고 30,000원 가고 40,000원 가고 50,000원 가고 미쳐버리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주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사고 팔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망쳤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회전율을 높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식으로 돈을 못 번 거예요. 주식은 철저하게 사서 모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사고 누구보다도 늦게 팔아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방송 잘 들었다. 자, 다같이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VIP 문의는 방송 끝나고 바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 주시고요. 주말에도 연락 주셔도 돼요. 네, 모든 추천주는 문자로 나갑니다. 네,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네, 아프리카 TV로 보고 계신 분들은 즐겨찾기 해놓으시면은 알람이 뜨니까 보시고, 유튜브로 이렇게 간간히 보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로 항상 꾸준하게 보고 계신 분들은 네, 생방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평일 밤 9시 이후에 하거든요. 9시 한 10분, 9시에서 9시 20분 사이에 하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늦어도 9시 30분, 40분에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방송 시청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시청하시고, 사실 금요일 시청자가 가장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방송에 이렇게 들어와서 뭔가 하나 이제 얻어 가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는 앞서 있다. 내가 힘들면 상대방도 힘듭니다. 내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힘들어하면 상대방도, 실체가 불문명한 상대방도 힘들어요. 돈은 유통기간이 길어진 사람 쪽으로 갑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한테 돈은 갈 수밖에 없어요. 20년을 보고 있는 사람은 한 달, 두 달,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만 보고 계신 분들 그 돈을 다 가져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손절없는 전문가 경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마치고 제가 뭐 주일 또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이 시장은 상승 초기 국면이니까 주식을 공격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가 상승 초기 국면이에요. 네, 지금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